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쌍용차입니다. 예전에도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 쌍용차의 그 현안 자체가 중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3번째 아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쌍용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정 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2009년에 처음 신청을 해서 지금 11년 만에 2번째 신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이 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건 자체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으면서 실질적으로 긴축 정책을 하고 또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마인드라가 나타나면서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회생의 가능성을 진행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11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쌍용차는 미래의 가치,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SUV라는 차종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 차종의 종류가 워낙 적다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2030년 내외로 해서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 또 글로벌 제작사들이 내연기관차 이 종식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디젤차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요. 쌍용차가 바로 이런 디젤 엔진에 기반을 둔 SUV라는 한계점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쌍용차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차종의 한계점 또 디젤 엔진의 한계점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술 인력에 대한 원천 기술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것이 회사의 가치를 낮추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CASE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C, 커넥티드카, 또 예를 들어서 오토노머스라든지 자율주행이죠. S는 쉐어링에 대한 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전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케이스 CASE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는 부분들이 쌍용차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청산 가치보다도 미래의 가치가 아직도 상당히 우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진행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3개월 동안에 내년 2월까지 새 투자자를 찾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마인드라 사장이 직접 작년 이 말에 실질적으로 내한을 해서 그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할 테니까 역시 2천억 원 정도를 정부에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5천억 정도 되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마인드라에서 철회를 하면서 포기를 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마인드라가 찾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새로운 움직임이 없었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인 HAAH라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처로 지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중국의 뭐 지리자동차라든지 BYD라든지 토종 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로 몇 개월 동안에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큰 게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인 HAAH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HAAH는 아시겠지만은 미국 내에서 연간 매출이 250억 원뿐이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과연 쌍용차 같은 6천억 원이 넘는 이런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하나 작용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마인드라 자체가 쌍용차의 지분의 74% 이상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내부의 법규는요, 인도 내의 기업이 해외 기업의 그 25% 이상을 감자를 하게 되면 못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인도 내의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인드라에서 지금 HAAH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 마인드라가 갖고 있는 지분을 감자를 하고
또 HAAH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상당 부분을 이 HAAH가 인수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HAAH가 인수를 하더라도 사실 투자하는 금액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5천억 원의 금액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2, 3년 정도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물미치기 때문에 수면 위로 아직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점이죠. 더욱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GM이 3년 전에 이 8,100억 원의 이 공적 자금 투입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당시만 하더라도 2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었었고요. 또 이 GM 본사에서 상당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매칭 펀드 형태로서 정부에서 이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GM에다 투자하는 거와는 틀리게 쌍용차인 경우에는 지분을 한 주도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도리어 이 금액만 빌려주고 채권자 입장으로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모기업인 마힌드라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가시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명분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러나 과연 이 지금 정부가 이대로 놔둘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한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인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마힌드라 회장하고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쌍용차 해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 복권에 대한 거를 상당히 좀 언급을 하면서 쌍용차에 대한 개입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쌍용차에 대한 문제는요, 정부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쌍용차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임직원이 5만 명에 해당이 되고요. 협력사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양 가지고까지 따지게 되면 수십만 명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규모가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포인트로 잡고 있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쌍용차를 그냥 놔둘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은행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쌍용차가 투자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HAAH가 3개월 이내에 확실한 그림이 나와서 투자에 대한 금액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지만 정부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발을 담글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SUV에 대한 것들도 도리어 이거를 반대면을 한번 보는 것도 어떠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SUV에 대한 것들은 쌍용차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UV를 본격적으로 키우고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SUV는 세단과 더불어서 시장을 양분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중요성은 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예 SUV의 명가로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또 지금 부족한 미래 가치에 대한 거, 미래 기술,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매진을 한다면은 좀 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쌍용차의 그 몇 개월 이내에 결정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3개월 이내에 분명히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숙제고요. 이걸 명분으로 해서 정부를 얼마큼 잘 끌어들일까에 대한 부분들, 또 내년에 나오는 전기차 E100이라든지 또 후속 프로그램인 J200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차근차근 내보내면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게끔, 즉 매출을 올려대는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요. 구조조정에 대한 것들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능력을 극대화해주는 이런 그림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3개월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